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풍수에서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풍수에서 보니까 수맥이 집에 있다, 수맥 때문에 비용이 500만 원 든다, 이런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살죠, 그죠?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위에 있다고 칩시다.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수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맥은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 수맥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맥 처방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집에 수맥이 흐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다,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잠을 자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다, 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또 악몽을 자주 꾼다, 또 집안에 잦은 병자가 생긴다, 그리고 일에 막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당신 집에 수맥이 흐르니까 여기에 처방을 해야 돼, 그래서 50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집에 수맥 처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집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에 아래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을 편히 못 주무신다 그러면 아래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또 아파트는, 현대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구조나 여기에 구조나 여기에 구조나 여기에 구조나 구조들이 다 똑같죠. 안방이 여기 있으면 그 위층도 안방 여기 있고요, 그 위층도 여기에 안방이 있어요. 똑같이 다 있습니다. 단 뭐가 틀려요? 잠자는 곳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게 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래층에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에 아래층 안 친하면 그 밑에 아래층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잠자는데 불편합니까? 또 숙면 못 취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또 일에 막힘이 많습니까? 일에 막힘이 많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일에 막힘이 생기는 건데, 이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조선조 이중환 선생님이 쓰신 택리지라는 책에 보면, 택리지, 여러분들 아마 역사 배우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택리지의 책에 보면 양택의 조건과 음택의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택의 조건에서 택리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택리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집의 구성, 이 기운과 이 집의 기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목형일 수도 있고 화형일 수도 있고 토형일 수도 있고, 이 집의 구성과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과 이 집에 기거하는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조의 수맥에 관한 이야기가 책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단지 뭐가 나오냐면, 물길이 있게 되면 땅이 무르니까,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밑에 물길이 있게 되거나 물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옛날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땅에 지방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을 지었다고요. 땅을 다져갖고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나 이 텁하기로 집을 다져봐야 얼마나 다지겠어요. 그러나 현대 같은 경우는 땅에 지방공사를 다 하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차를 세우지, 만약에 수맥이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아파트에 지하에 주차하는 차들 전부 습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겠죠. 또 이게 습기가 아닌 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택리지에서 나오는 집의 조건과 사람이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2층에 사시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집의 기운과 여러분의 기운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기운과 여러분의 기운을 맞추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현대식으로 뭐냐면 풍수 인테리어예요.
여러분의 기운에 맞는 집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학문이 풍수 인테리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맞추면 되지. 여기 수매 처방하기 위해서 뭐 어디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500만 원 달라느니 뭐 300만 원이니 700만 원이 이런 소리 하던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해봤자 어떤 효과도 없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죠? 정말 풍수를 공부하고 풍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사기꾼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절대로 듣지 마세요.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이것 때문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바쁜데 이 이야기 들어주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이건 단지 집의 기운과 여러분의 기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게 일에 막힘이 생긴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집의 기운과 여러분이 수매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의 구성을 제대로 못 해놨기 때문에 그 집의 기운이 살아나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매가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절대 여기 쏟지 마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저한테 장명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름을 몇 군데 지었는데요. 이름을 몇 군데 지었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식당을 하나 가더라도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맛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식당들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어디 우리가 뭐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그 자동차를 잘 고치는 데도 있고 또 못 고치는 데도 있고 카센터 갔더니만 막 차 다 뜯어놓고 못 고치더라.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름을 짓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가 찾으면 제대로 지으면 이 장명 이름의 효과는 정말 여러분들이 50만 원 주고 이름을 지었다. 이거는 50억, 500억의 가치를 하는 거고요. 이름을 잘 못 짓는 사람한테 가서 10만 원 주고 지었다. 이거는 진짜 마이너스 10억, 20억의 가치를 해요. 이름 잘못 지으면 여러분들 잘 못 삽니다. 이거는 제가 수만 명을 지금까지 받고 또 학교에서 벌써 근 20여 년을 이름 짓는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이름이 잘못돼갖고 못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첫 번째 역극이 나요. 제가 역극 나면 인생 사람이 망한다 그랬죠. 역극이 나도록 이름을 짓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쉽게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가서 미분 얘기, 적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르쳐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다고요. 두 번째, 없는 오행을 보완을 못 시켜요. 없는 오행을 그냥 없으면 없는 식으로 그냥 지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운이 평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짓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짓지 못하니까 생기는 일이지 이름의 효과는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지으실 때 제대로 좋은 데 가서 지으시고요. 그리고 수매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이 500만 원 받는다고 뭐 어디서 산에서 돌을 닦았는데 풍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옛날 고전을 찾아서 도서관 다니면서 책 보고 찾아서 그 원리를 찾고 이치를 찾는 거지 어디 산에 가서 도 닦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거짓말이니까 어디서 돌을 닦았느니 이런 말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제대로 된 학문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한테 쏟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일로 인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